아마 한국에서 남자들이 모이면 절대 빠지지 않은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한 번씩은 나오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너무 얘기가 길어져 재미없어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모두가 갔다 왔으니 신기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군대 이야기만큼 재밌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병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가 강제적이지 않은 나라의 외국인들은 한국의 군복무 규정에 대해 많이 궁금해합니다. 특히 한국 남성 대부분이 군 생활을 경험했다는 것에 놀라워하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한국인들 중 복무 중에 부사관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병사로 전역을 합니다. 적어도 병사로서의 경험은 남자들이라면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해외 군사 관련 커뮤니티에는 한국 병사들의 능력이 뛰어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군대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병사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병사들은 굉장히 특출하다고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글쓴이의 설명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한국의 모든 군인들은 글을 읽고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죠. 글을 읽고 쓰는 것은 한국에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게 왜 대단한 일에 속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만큼 문맹률이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선진국이나 군사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문맹 인구가 무려 1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어린이도 많아 문맹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였죠.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을 본다면 상황은 더 심각한 수준까지 이어집니다. 아프가니스탄군의 경우 문맹 군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병들 90% 이상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프가니스탄군 병참부대 사병인 샤히둘라 아마디는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 나를 불러 어디로 가라고 지시해도 거리 표지판을 읽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초 훈련에서 많은 것을 배우긴 했지만 대부분 잊어버렸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문맹률이 군사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방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단일민족이란 한 나라의 국민이 단일한 종족으로 이루어진 민족을 가리키며 그러한 나라를 단일민족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민족 간의 갈등도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가관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애국심이 강한 군인들을 길러낼 수 있죠. 다른 나라의 경우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한국계, 미국계, 필리핀계 등 여러 계통의 민족들이 어우러져 있어 정세에 따라 민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만일 미국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계 미국 군인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말입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올 수 있고 심지어 몇몇 교포들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자원입대를 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올 정도로 나라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흔히 예비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비군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나면 총만 하나 주면 된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킬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군대라는 경험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겠지만 실제 나라에 위기가 닥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예비군들이 수백만이 넘으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한국 병사들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어 실력입니다. 군대라는 공간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특히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한국의 경우 정말 별의 별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서 아마 외국어 하나쯤 할 줄 아는 병사들을 만나는 일은 한국에서 생각보다 쉽게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소대에서 영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 외의 주변 국가들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어 등의 경우에는 꼭 한 명쯤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더불어 언급되는 것이 한국 군인들은 대부분이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재들이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당연한 것이기에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지만 외국의 경우 특히 군대 안에서라면 의외로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보통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어 군인이 된 경우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병사들이 모두 고학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론 한국의 군인들은 갱단과 같은 범죄 조직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미군만 하더라도 범죄자나 마피아 출신의 군인들이 많아 군대 내부에 자신들만의 조직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런 점들만 보더라도 한국 병사들이 왜 강한 것인지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한국인이라는 민족 자체가 뛰어나고 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나는 한국이 가공할 군대를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의 군사 강국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몇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 군대가 수준이 낮고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야. 꾸준히 군대의 규모와 군사장비 기타 등등 방면에서 세계 10위 안쪽에 랭크되고 있고 무엇보다 병역임으로 인해 모든 성인 남성이 군 복무 경험을 갖고 있죠. 때문에 병사들의 수준 역시 기본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병사들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한국은 정말 뛰어나죠. 모두가 고학력이고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도 거의 없죠. 오히려 국방의 의무로 인해 뛰어난 천재들 역시 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일 것입니다. 물론 한국군이 완벽하지 않겠지만 걔네가 장난 수준이라는 건 개소리지. 다시 말하는데 베트남에서 보였던 일화들은 그들의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을 증명했다. 당연히 징집병이 모병의 수준에 미치지야 못하겠지. 그거랑 별개로 순수하게 가용병력의 인원수도 무시할 만한 요소는 아님. 게다가 손가락 튕기기 한 번에 20에서 30대 남자의 95%가 군인으로 변할 수 있고 나이대를 넓히면 그 이상도 가능해. 맞아. 50에서 60대들이라고 하더라도 예비군으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들 역시 위급한 상황에 가족을 지킬 능력이 충분히 존재한다. 정말 최악의 경우가 오더라도 그들은 군인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한번 입력되었던 훈련 지식들이 제대하자마자 마법처럼 사라지는 건 아니지. 한국군이 최고라고 말할 수야 없겠지만 그들은 적어도 그들만의 뛰어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징집병들이라서 자원입대한 사람들에 비해 동기부여가 적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군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단결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들은 엄청난 동기부여를 얻고 강해질 것이다. 한국의 독립투사들의 면모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상황에서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한미군이 길거리에 나가 한국인들에게 총 잡는 법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모두가 완벽하게 총을 다루고 있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단일 민족의 힘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단일 민족들의 특징은 위기에 처할수록 똘똘 뭉친다는 점이야. 한국의 근무후기 운동이 대표적인 예지. 군인들이 모두 고등교육을 마쳤고 대부분의 대학을 다녔으며 그 중에는 상위 몇 프로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군인도 있다. 이렇게 엘리트인 군인들이 어디 있겠어? 현대 전쟁은 단순히 체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야.